경우의 수 나가도록 할게요. 뭐 오늘 별로 못 나갈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개. 직접 세는 거. 하나하나 센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각각을 세고 더한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또는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상황을 생각해 주는 그런 겁니다.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시에 혹은 연이어,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뭐 직접 세는 건 다 알아들을 테고, 맞지? 자, 그래서 뭐 동시에 일어나냐 아니면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나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 짓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근간에는 직접 세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직접 세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 사실 경우의 수 자체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해봤지만, 맞지? 그래서 상황을 얼마나 잘 인식하냐가 중요한 주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885번 같은 문제를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더하기 1 이라는 애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우리한테 뭘 유도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음을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거라서 이게 결과적으로 4가 a-b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a, b라는 것이 주사위란 말이지, 맞죠?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나온 걸 a, 두 번째 나온 걸 b라고 할 때 차의 제곱이 4보다 작은 걸 찾는 것은 세라는 거야. 세라고. 자, 얘가 1일 때 차가 4보다 작은 거 누구누구 있어요? 1, 2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렇죠? 2일 때 누구 있어요? 1, 2, 3 세 개 있죠. 3일 때 2, 3, 4 4일 때 3, 4, 5 5일 때 4, 5, 6 6일 때 5, 6 몇 개예요? 12, 14, 16개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 더하기 1의 곱이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죠.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892번 540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짝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짝수의 개수라는 건 다른 말로 2의 배수라는 거예요. 짝수의 개수라는 건 2의 배수입니다. 그럼 2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2는 일단 무조건 있고, 그러니까 2는 무조건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2는 무조건 있고, 그 다음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미 2는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여기에 약수가 뭐가 오든 간에 2랑 곱하면은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지수 더하기 1의 곱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몇 개? 16개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3의 배수의 개수도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했을 때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이미 3은 포함되기 때문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개가 됩니다. 얘네 둘을 지금 문제에서는 더 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답은 34가 되겠죠. 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각 돈을 내는 방법을 고려하면 돼요. 방법끼리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불 금액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복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0원을 내고 싶은데 5,000원짜리 2개, 10,000원짜리 하나에 대해서 5,000원짜리를 2개 내는 것도 10,000원이고 10,0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것도 10,000원이죠. 그러면은 지불 금액에서는 그걸 하나 취급합니다. 하지만 지불 방법에서는 5,000원짜리 2개 내는 것과 10,0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다르게 봐요. 그게 이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인데 그럼 지불 방법은 어차피 중복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뭐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런 것들의 각 돈을 내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준 다음에 걔를 곱해주기만 하면 지불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불 금액은 중복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하냐? 지불 방법에서 중복되는 것만큼을 빼도 좋고요. 또는 그냥 금액을 모두 그냥 세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중복을 생기지 않도록 돈을 쪼개고 지불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지불 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불 금액은 보통 이 중복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대비해 어떻게 푸는지를 잘 인식해줘야 돼요. 895번을 마찬가지로 이걸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10,000원짜리가 2장 있고요. 5,000원짜리가 2장 있고요. 1,000원짜리가 3장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지불 금액을 모두 세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세 가지죠.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이렇게 세는 거예요. 각 돈은 내는 방법을 곱하라는 게 이거야. 10,000원짜리가 2개 있잖아. 10,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0개, 1개, 2개 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5,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천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불 방법에서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겹치는 게 있다고. 누구누구 겹쳐? 10,000원에서 한 번 겹치죠. 20,000원에서도 한 번 겹치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48 빼기 2 46이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쵸? 10,000원이랑 20,000원 말고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것도 겹치네요. 10,000원 겹치고요. 11,000원, 12,000원, 13,000원, 21,000원, 잠깐만. 21,000원, 22,000원, 23,000원. 20,000원, 21,000원. 8개가 겹치네요. 그쵸? 8개도 넘게 겹치나? 헷갈리네. 94, 36인데 애초에 맞지?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좀 수정할게요. 자, 얘를 내는 방법 3가지, 3가지, 4가지라서 총 36가지인데 여기에는 0원을 포함했죠. 그쵸? 근데 문제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0원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전체가 35가지고요. 겹치는 거는 10,000원, 5,000원짜리 2개랑 10,000원짜리 하나 겹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다 겹칠 수 있죠. 그리고 20,000원, 21,000원, 22,000원, 23,000원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8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7개가 답이에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 금액을 모두 셉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1,000원부터 얼마죠? 33,000원까지 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그럼 33개에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누구 있어요? 4,000원, 9,000원, 14,000원, 19,000원, 24,000원, 29,000원 6개 못 만듭니다. 그래서 27개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못 만드는 게 있죠? 4,000원 못 만들잖아. 만들어봐. 못 만들잖아. 그쵸?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중복이 되는 건 누구야? 이거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가 겹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0,000원짜리 반으로 쪼갭니다. 10,000원짜리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5,000원짜리가 2개 되죠. 그래서 얘는 5,000원짜리가 4개, 2개, 6개랑 1,000원짜리가 3개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 내는 방법 7가지고요. 얘 내는 방법 4가지라서 28가지에서 0원 빼내주면 27개.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죠? 3가지 방법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거나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보통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알았죠? 근데 뭐 이것도 괜찮아요. 얘는 쓰지 마세요. 알았죠?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이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898번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A에서 C까지 가고 싶은데 B에서 D까지 가는 방법 X개가 있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총 90가지가 된대. 90가지가 어떻게 되냐? A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D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요. D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요. D에서 그냥 바로 C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갔다가 간다라는 건 연달아,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 법칙을 쓰는데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2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6가지가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가 2가지고요. B에서 D로 가는 가지수가 X가지고요. D에서 C로 가는 가지수가 2가지라서 4X가 됩니다.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3가지고요.
D에서 B로 가는 방법이 X 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D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고요. 6가지입니다. 이걸 다 더한 게 이게 90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X가 얼마?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902번) 색칠을 한대요. 색칠을 한답니다. 붙어있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요. 그쵸? 네, 5개의 색을 이용해서 칠한대요. 자, 그러면 가운데에서부터 색칠을 할게요. A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A를 5가지, B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 C는 이 둘이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D는 둘이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E는 3개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네,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1번, 2번을 색칠했어요. 1, 2, 3, 4, 5가 색깔이라고 할게요. 3을 색칠했을 때 D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누구 있어요? 3, 4, 5죠. 그쵸? 얘가 3을 고르면, 미안해요. 2, 4, 5죠. 얘가 2를 고르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맞닿아 있는 애가 1과 2밖에 없습니다. 3, 4, 5가 가능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4를 고르면 얘는 3, 5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의 선택지가 달라져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곱의 법칙은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할 때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그 경우가 일괄적으로 될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얘처럼 D에 따라서 2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뭐가 문제라 했냐면 얘가 뭘 고르냐에 따라 여기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B와 D가 같냐? B와 D가 다르냐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세줍니다. B와 D가 같다면 A를 고를 수 있는 건 5개, B는 4가지, C는 2가 다르면 되니까 3가지, D는 어차피 얘랑 같은 거 고른다 했으니까 1가지, E는 이 둘이 똑같으므로 결국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180가지가 됩니다. B와 D가 다르다면 고를 수 있는 건 5개, 4개, 3개. 얘는 이 둘과 다르면서 얘까지 다르다라고 내가 선언했으므로 2가지. 그럼 E는 이 3개가 다 다르므로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해서 24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420가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 케이스를 나누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이라는 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았을 때. 때라고 상황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와 붙어있는 BAD에 대해서 이 둘이 붙어있지 않죠. 이럴 때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둘과 맞닿은 애는 얘네 둘, 셋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이 둘은 서로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하고 표현할게요.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았을 때. (903번) 903번을 볼게요. 두 개밖에 없죠, 이원이. 우리가 수영도를 이용한다는 거 그냥 직접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도라는 건 찍찍 그어가면서 쓰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 자연수를 A1, A2, A3, A4를 쓴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A2는 2가 아니어야 되고, A3은 3이 아니어야 되고, A4는 4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세냐? 각각에 대해서 조건이 너무 많을 때 직접 세야 한다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직접 셉니다. A1 밑에 올 수 있는 거는 2와 3과 4가 있어요. 자, 2가 왔다고 하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3, 4 중에 여기 1이 왔다면 올 수 있는 건 4와 3뿐입니다.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말해요. 자, 근데 2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1 오면 4, 3밖에 안 되니까, 맞지? 3이 왔다 합시다. 그럼 이제 올 수 있는 게 1, 4가 있지만, 맞지? 1이랑 4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얘는 4가 안 돼야 되잖아. 그래서 4와 1밖에 없습니다. 여기 만약 4가 오면 이제 1, 3밖에 없지만 여기는 3이 못 오므로 1,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요. 3이 왔을 때는 올 수 있는 게 1, 2, 4가 있지만 여기에는 2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과 4밖에 없어요. 1이 오면은 이제 2, 4가 남아있으므로 여기 4가 오고 2가 와야 되고요. 4가 오면 1, 2 둘 다 되고요. 2, 1 둘 다 되는 거죠. 4가 왔을 때는 1, 3 두 개가 올 수 있는데 1이 왔을 때는 2, 3 두 개만 남아있으므로 2, 3밖에 안 되고요. 1, 2, 1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9개. 이렇게 직접 세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걸 안 갖는 수열을, 그러니까 이 배열을 교란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교란순열은 어차피 직접 세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없어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였죠? 6가지지. 맞아요? 주사위 던졌을 때 경우의 수 6가지잖아. 뭐 우리가 매번 일일이 세? 아니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네.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3개짜리는 1, 2, 3 밑에 1, 2, 3이 못 온다는 거죠. 이런 거는 배열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4개짜리는 경우의 수가 9가지가 있고요. 5개짜리는 경우의 수가 44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해도 괜찮아요.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아, 참. 스물여덟 개 중에 지금 고작 8개인 거야? 아, 네. 한 번에 못 끝낼 것 같기도 한데 다음 것도 어차피 못 끝낼 거 그냥 천천히 하죠. 숙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904번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이 좀 적겠죠.
일단 그럼 C단계에서 숙제를 좀 제시하면요. C단계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989번이랑 990번이랑 991번 세 문제만 풀어오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제가 얼마